바다는 한시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만산을 기원하며 부르는 어부들의 노랫소리가 배에 얹어지면 바다는 다시 분주해집니다. 네, 녀석들이 돌아온 거죠. 바다에 힘찬 기운을 안고 찾아온 대물, 삼치입니다. 넓고 깊은 바다를 품에 안은 듬직한 생선. 하지만 이름만 익숙할 뿐 정작 삼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군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 큰 품에 어떤 맛과 사연을 숨겨두고 있을지 오늘은 저 멀리 거문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거문도로 가는 길은 제법 여정이 깁니다. 여수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반, 징검다리처럼 이어지는 다도해를 지나면 남해의 끝섬 거문도가 있습니다. 거문도, 한자로 클것자를 쓰지만 면적은 여의도의 2배 정도인 작은 섬입니다. 2시간 반 정도를 99개의 무인도 유인도를 넘어서 이 아름다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관광객들이 참 많으시네요.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는 건 다양한 바다 생선들입니다. 은빛 갈치도 그냥 지나치기 힘든 유혹이지만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요즘 거문도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 삼치입니다. 이게 한 1m? 1m 넘나? 1m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 한 4kg. 4kg. 예, 나갑니다. 그럼 이게 등푸른 생선 중에서는 최고로 큰 겁니까? 그렇죠. 고등어, 멜치, 네. 이제 그렇게 잘 적은데 이게 지금 삼치는 이렇게 등푸른 고기로서는 상당히 큰 고기입니다. 그렇겠어요. 참 먹어보셨는데 이게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기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인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이걸 그렇습니다. 전부 갖다 먹었다고 예, 그러죠? 예.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이 검도 수에서 어림에다가 네. 한 4일씩 나눴던 거 일본에 가서 아이고. 회거리로 먹었던 겁니까? 근데 우리는 된장, 고추장, 뭐 마늘, 이 파 이런 게 들어가야지 맛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만들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는지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지. 그 애들은 보니까 전기 오븐에다가 그대로 양념을 소스 양념만 하고 우리 한국에는 뭐 마늘, 고춧가루, 파 이렇게 해갖고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선 맛이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고등어는 알아도 삼치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거문도에서 삼치는 대접이 다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삼치가 올라오길 기다리는 사람이 어부들만은 아닙니다. 이런 낚으면 막 이런 뱃놈들이 좋다 한다. 삼치는 여러 마리가 필요 없죠.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아, 이런 놈이 맛있어. 너무 큰 놈은 맛이 없어. 예. 너무 적은 것도 맛이 없고. 이 정도가 오늘 이거 맛있겠네. 삼치 맛을 모르면 거문도 사람이 아니라지요. 맛을 아는 분들이 만드는 삼치 음식이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그 뭐예요? 도마인데 이 삼치 딸 도마. 삼치용? 예. 도마가 삼치 전용 도마인가 봐요. 전용 도마가 따로 있는 걸 보니 삼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첫선에 꼽는 게 삼치회입니다. 그런데 살이 워낙 부드러워 숙련된 사람 아니면 회를 뜨기가 어렵답니다. 이렇게 고기 삼치 맛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요. 싱싱한 삼치는 회로 먹으면 이가 아니라 혀로 먹는다고 할 만큼 고소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삼치회에는 고추장이 아닌 간장이 제격입니다.
이것이 살이 많아는 거 있어서 초집에 따먹으면 안 맛있어. 살이. 예, 살이 많으니까. 양파와 고추 등을 다져 넣은 이 간장 양념이라야 삼치 회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군요. 회 뜨고 남은 껍질도 따로 챙겨둡니다. 이거도 맛있는데요. 구워 먹어도 맛있고. 껍질을요? 예, 껍질도 구워 먹어도 맛있고. 삼치는 버릴 것이 없어. 때로 살보다 껍질이 더 맛있는 경우가 있죠. 삼치도 그중 하나입니다. 육수에 살짝 데쳐 먹으면 쫄깃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느껴진다는데요. 껍질을 먹으면 삼치 한 마리 다 먹은 거나 다름없다고 할 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 별미입니다. 네, 이번엔 프라이팬에 간장을 붓습니다. 여기에 토막낸 삼치를 넣은 다음 여러 채소들을 듬뿍 넣고 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끓입니다. 삼치의 담백함과 채소의 달큰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어우러져 밥 반찬으로는 제격입니다. 거문도에서 삼치는 참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삼치는 좀 작네요. 이건 삼치 아니고 겉이네요. 옷이요? 예, 적은 삼치를 보고 겉이라고. 아, 이렇게 작은 삼치를요? 예, 동네 주변 사람들이 겉이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이제 이렇게 김치도 담고 먹기가 좋으니까. 삼치로 김치를 담가요? 예. 시중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삼치가 이 새끼 삼치들인데요. 거문도에선 삼치라고 불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김치 담글 때는 이 작은 삼치가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이것을 이제 푹 가갖고 이제 그물에다 받쳐가지고 찹쌀로 죽을 쓰니까 그런 거 안 하려면 그냥 이거 국으로 자셔도 해요. 그냥 뭐. 네, 그냥 양념해가지고. 무와 다시마를 함께 넣고 삼치살이 흐물흐물 풀어질 때까지 푹 끓입니다. 그 다음 고운 채로 건더기를 걸러내면 진하고 구수한 삼치 육수가 됩니다. 찹쌀가루에 이 육수를 붓고 천천히 저어주면서 걸쭉하게 풀을 씁니다. 김치를 담글 때 찹쌀풀을 넣으면 찹쌀의 따뜻한 성질이 김치의 숙성을 도와주고 단맛이 난다는데요. 특히 삼치 육수로 풀을 쓰면 천연조미료를 넣은 것처럼 감칠맛이 더해진답니다. 육지나가 사는 자식들은 늘 어머니의 이 삼치김치를 기다리곤 한다는군요. 조금 힘들지 그러던지 자식들이 좋아한 걸 보니까 좋아 먹고 맛있다고 막 좋아하면 그것이 제일 기쁨이에요. 싱싱한 삼치가 있어야 육수를 낼 수 있으니 거문도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이걸수록 맛이 더 깊어진다는 삼치김치. 어떤 맛일지 참 궁금하네요. 하하, 어떠십니까? 맛있게 잘 버무려졌나요? 아유 간 잘 됐네. 맛있어요? 예. 거문도 사람들에겐 고향의 바다를 품고 있는 그리운 별미김치입니다. 보통 삼치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굽지만 거문도에선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는 게 전통이랍니다. 이렇게 잡수면 자연적으로 제 맛 그대로 내는 거죠. 그냥 삼치 맛 그대로 자연으로 나는 거. 삼치 한 마리로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성에서 살다 보니 생선만큼 흔한 게 없지만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먹는 삼치만큼 맛있는 게 없다는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먹어본 사람이라야 그 맛을 아는가 봅니다. 숟가락마다 삼치를 얹어 드시네요. 삼치를 먹다가 그냥 빈 숟가락으로 먹으면 한나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 밥 떨어질 때까지 한 숟가락에서 밀려서 하고. 해덮밥식으로. 해덮밥식으로. 응. 맛도 맛이지만 거문도 사람들에게 삼치는 그저 철 따라 찾아오는 흔한 생선만은 아닙니다. 한 마리 발로 톡 차갖고 딱 함짝으로 딱 해놨다가 딱 집어갖고 오고 그럴 정도로 삼치. 뭐 발에 걸려요? 예, 이렇게 탁 튀어놨다가 갖고 오고 그랬어요. 네. 옛날에는. 저 부락을 삼치 배로만 해서 건너가 버려. 그럴 때가 있어. 섬과 섬을 그냥 배로. 배로 갔어. 이야. 거물에서 덕점까지. 그렇게 많이 막 몰래 그렇게 대한민국 업 전진지의 중심지가 여기야. 거물도. 70년대까지 전국에서 모든 삼치배들이 거문도로 모여들었습니다. 일본으로 전량 수출되면서 삼치값도 호황을 누렸을 그때 삼치는 거문도 사람들에게 가장 든든한 삶의 미천이었습니다. 삼치로 거문도가 전성기를 누렸던 시절, 김동신 선장도 인생의 가장 뜨거운 시절을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네, 아침부터 파도가 심상치 않네요. 50년이 넘은 베테랑도 파도 앞에선 모든 게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비닐로 멸치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미끼인데요. 낚싯줄을 길게 바다에 늘어뜨리고 달리면서 입질을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당기고 있어야 돼요? 근데 거의 못 땡기지. 아, 몇 시간 정도? 아니 그건 이제 지금도 물수가 있고 아, 지금도 올 수가 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제 물자리 걷고 다니는 거예요. 물 때까지. 네, 물 때까지. 조금씩 거세지는 파도를 헤치고 삼치조업이 시작됐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낚싯줄처럼 배 안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왔어요? 신호가 온 모양이네요. 한 마리 걸려든 것 같은데. 저기 보입니다. 이 거울도 삼십니다. 가늘고 긴 몸이 단단해 보이는데요. 요즘이 한창 살이 오르고 기름이 찰 때랍니다. 지금도 살이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이제 3, 4월 되면 더 살이 더 올라요. 알찼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네, 지금부터 이제 내려가는 게 이제 시작 계속 내려옵니다. 지금. 아, 파도가 점점 거세집니다. 삼치배가 작다 보니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데요. 낚싯줄을 재빨리 당기려면 작은 배가 유리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군요. 그래도 잘 잡히기만 하면 이 정도 파도는 거뜬합니다. 삼치는 겨울을 나기 위해 내려왔다 봄에 다시 올라가는데 중간 길목에 있는 거문도는 최적의 어장이 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중간치기요? 이거 큰데. 한 마리 또 물었네. 또 있어요? 삼치는 힘이 좋아서 낚싯줄을 당기다 손을 다치는 경우도 많답니다. 덩치만 크지 성격은 예민해서 잡히면 금방 죽는다는군요. 어민들은 신나시겠어요, 이제 시작돼서. 아니 삼치가 많이 나면 어민들이 신나죠. 삼치가 이제 안 나면 어민들은 좀 곤란하고. 20마리 정도 잡으셨는데 파도 때문인지 오늘은 영 신통치가 않네요.
그래도 항구로 돌아올 때면 마음은 늘 뿌듯합니다. 삼치대를 따라 푸른 바다를 마음껏 누비며 살아온 지난 세월도 생각하면 참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 삼치가 돌아왔으니 이제 김선장의 겨울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성악이지 성악이.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이제 벌어가지고 예. 내년에 이제 성악 이제 여름에 쓰고 예. 또 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4월달까지 잡아가지고 이제 한해 농사네요. 말하자면. 예 농사라 이게 1년 농사. 삼치가 1년 농사예요. 예. 삼치로 벌어 1년을 사는 거문도 사람들에겐 겨울이 가장 바쁜 철입니다. 그런데 거문도에서 삼치가 많이 잡히는 이유가 이곳이 단지 삼치가 오가는 길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군요. 여기는 평균 수온이 한 12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 나 더 많이요. 다른 데는 7도, 5도에 고기가 다 죽지 않습니다. 어허. 이게 물 밑으로 깊이 다녀요? 예, 저희는 80m까지 내려가는? 저층에서 살다가 멜치가 그 밑에까지 못 가지 않습니까? 아하. 그럼 거기서 살고 있다가 멜치 때가 오면은 자기 위로 솟는 예, 솟아서 먹고. 이런 야근 놈 있나? 그걸 이용해 갖고 어민들이 그 낚시를 그걸 만들어서 맞춰서. 예. 그 아무래도 물고기보다 무늬가 낫지 머리가. 거문도는 3개의 섬이 모여 있는데 그중 다리가 연결되지 않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 이 동도입니다. 섬 속의 섬이다 보니 옛 모습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겨울이면 삼치 말리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삼치네. 예. 이야, 이걸 말려서 어떻게 먹어요? 이제 살짝 구가지고 쪄요. 양념 발라서. 다시 한번 쪄? 예, 양념 발라서 이제 쪄요. 염장을 해가지고 예. 지금 하루 정도 지금 말린 겁니다. 예, 이거 그냥 구워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러고 근데 이제 진짜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네. 예, 네, 맛있는 냄새가 맛있어요. 나죠. 사시미를 잡숴보시오면은 아주 진짜 맛있어요. 오늘 사시미 좀 안 떠요? 안 떠? 예, 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테스트 해볼 거예요. 한번 잡숴보시오. 소금물에 살짝 염장을 해서 하루 정도 말려두었다. 숯불에 구우면 이게 또 별미라는군요. 이렇게 잘 익네요. 구우면은 이렇게 노란 색깔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구우면 삼치는 기름기가 많아 고소합니다. 하지만 기름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DHA가 함유되어 있어 치매 예방과 두뇌 발달에 좋다고 하죠. 삼치의 기름진 맛을 이용해 만드는 것이 묵은지찜입니다. 그런데 거문도에선 그냥 김치가 아니라 갓김치라야 제맛이 난답니다. 배추김치보다 갓김치가 쏘은 맛이 있을게 더 맛있어요. 아, 톡 쏘는 맛? 예. 예. 알싸한 갓김치 맛이 삼치살에 뭉근하게 배어들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삼치는 비린맛이 적고 맛이 순해 국을 끓여 먹기도 하는데 우선 삼치를 뼈까지 함께 넣고 끓입니다. 국을 끓일 때 가장 좋은 짝은 따로 있습니다. 한갑구요. 산에 난 거. 한갑구? 예. 한가구가 뭐예요? 엉겅퀴는 거문도에서 아무 곳에서나 흔하게 자라고 있는데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약으로 먹곤 했답니다. 한 솥기라도 뭐 고기 거석하겠다. 껄렁껄렁하겠다. 이 뿌리를 파다가 우리 다리 아프면 이 솥에다가 팍팍 데려가지고 그 물도 먹고 그랬어요. 신경통에 좋다고 간장 그래서. 없지? 신경통에 좋다 그래갖고. 엉겅퀴를 갈치국에 넣어 끓이는 건 봤는데 삼치와도 잘 어울리는 모양입니다. 엉겅퀴가 간 해독에 좋다고 하니 해장국으로 아주 그만일 것 같네요. 이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삼치구이가 눈길을 잡지만 삼치를 먹을 땐 우선 회부터 먼저 먹어야 한다는군요. 이 김에 싸서 김에 싸서 뭘 찍어 먹어요? 간장이요. 간장. 왜 간장에? 멸치 간장입니다. 멸치 간장. 예. 근데
그냥 이것만 먹으면 돼요? 갓김치도 얹어서 곁들여서 잡수시면 네 네, 그렇겠죠. 향이 독특합니다. 삼치회를 멸치간장에 찍어 묵은 갓김치를 얹은 다음 김에 싸서 먹는 일명 삼치 삼합입니다. 근데 이건 싸 먹지 말아야 되겠는데. 김은 김 맛이나 그렇죠. 그냥 삼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깊고 푸른 맛 이런 맛이 나야 되는데 괜히 싸 먹었어. 그럼 그냥 간장에 찍어 먹어야 돼. 알싸한 갓김치와 고소한 김이 어우러진 맛도 괜찮지만 제 입에는 간장 양념만 찍어서 먹는 게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입에서 살살 녹는다. 이렇게 표현할 만하네요. 그런데 마을 분들 표정이 조금 무겁다 싶었는데 요즘 삼치 때문에 걱정이 많답니다. 11,000원 키로에 하던 게 지금 그 원전 사태로 인해서 5,500원으로 바로 반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어민들이 상당히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 와전이 돼가지고 지금 어민들한테 상당히 그 얼굴에가 수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 돼요. 이렇게 맛있는 거 못 먹으면 본인들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삼킬라고 꿀을 살았어. 네? 꿀을 사러 우리가 영명하고 살아서 삼비싸게. 삼치라는 생선을 가지고 예. 연명을 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날라 그럽니다. 그래요. 아이고. 평생 바다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요즘 상황은 참 눈물 나는 일입니다. 가진 거라고는 오직 바다밖에 없는 작은 섬. 남부럽지 않게 자식 키우며 살 수 있었던 건 든든하고 힘이 되어준 삼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마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참 아득한 세월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도 생각도 변해가지만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바다 생명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건 섬의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예쁘잖아. 거문도의 해녀들도 매일 물질을 하러 바다로 나갑니다. 보통 작은 섬의 해녀들은 제주도에서 건너와 정착한 경우가 많은데 거문도에는 오래전부터 토박이들이 직접 물질을 시작했답니다. 그 수도 굉장히 많았다는데 요즘은 마을에 7, 8명 정도만 남으셨다는군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 거문도는 물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하죠. 특히 다시마와 미역 같은 해조류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자라는 어패류들이 많은데요. 모두 양식이 아닌 자연산입니다. 1, 2분 정도 숨을 멈춘 채 물질을 하며 오르내리기를 1시간 남짓. 복덩이들을 양손에 든 모습이 의기양양합니다. 큼직한 녀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다 뭔가요? 무슨 소라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이거는 뿔소라. 이거 쓰세요. 요즘 소라와 전복이 살이 올라 맛이 좋을 때라죠. 5년, 3년, 2년. 1kg에 얼마씩이에요? 1kg에 12만 원. 자연산. 아니, 거기서 이런 거요. 청각. 청각. 청각.
몸에 이렇게 나쁜 이런 거슬이 있으면은 이것이 전부 해소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것을 해가지고 엄청 또 많이 또 팔기도 하고. 네, 이건 자연산 홍합이네요. 홍합도 아주 알이 굵습니다. 작업을 끝내고 점심을 드실 모양인데 전복과 소라 그리고 홍합 이 세 가지를 함께 놓고 죽을 끓이신답니다. 하지만 돈이 되는 귀한 거라 웬만해선 잘 먹지 않으신다는군요. 이거 엄청 귀한 거를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자식들 오고 그러면 써먹지. 그래 안 하면 우리만은 잘 안 써먹어. 자식들이 귀해요? 그러지. 자식들에게만큼은 무엇 하나 아끼는 게 없었습니다. 비싼 전복과 소라도 넉넉하게 썰어서 참기름을 두르고 볶습니다. 한 대나 내서 좀 바뀌었으면 가서 참 씻거라. 국물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익으면 미리 불려둔 쌀을 씻어 넣고 물을 부어 끓입니다. 지금이야 쌀이 흔하지만 옛날엔 전복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밥보다는 죽을 먹는 날이 더 많았다죠. 그래도 이 정도면 섬 사람들에겐 제일 호사스러운 죽입니다. 바위에서 흔하게 자라는 톳은 밥처럼 먹던 식량입니다. 이제 이걸 팔아 가지고 이제 쌀 팔아 먹고. 쌀을 팔아서 다 이제 해요. 옛날엔 이것 갖고 밥을 해서 먹었는데. 톳을 끓는 물에 데치면 이렇게 초록빛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생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조금 거칠기 때문에 이렇게 데쳐서 가진 양념을 넣어 무치면 먹기도 좋고 맛도 그만이라는군요. 맛있는가? 지게 줘요. 맛있네. 옛날에 먹던 맛이 절로 나네. 언니도 어디다 넣어? 요즘이야 맛으로 먹는다지만 옛날엔 보기만 해도 서러운 음식이었습니다. 노를 일하고 지어다니면서 아침 새벽에 가면 저녁 해가 져서 들어오고. 아, 이거 얼마나 추우셨을까? 그랬기. 또 고무신나 입었다 맞으면 고무도 안 입고. 그러고 백두 댕기면서 미역 그것 아니면 우리 아이들 못 깨치고 못 먹이고 살았는데 시방은 거기 믹도 잘 안 해다 먹고 살잖아요. 그만 앉아. 부재가 돼갖고. 청각은 요즘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해초라서 인기가 높습니다.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고 김치를 담글 때 넣으면 시원한 맛을 낸답니다. 귀에서 먹을 엄두도 못 냈던 것들을 마음껏 상에 올릴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기만 미원하면 좋겠던 음식들도 이제 그 맛이 느껴지니 참 좋습니다. 누가 썼는가 만남도 만나네. 내가 썼으니까 이렇게 만나네. 물질을 그만두고도 먹고 살 걱정이 없지만 왜 아직도 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강원도를 가도 바다가 좋더라고. 이번에 여행 갔는데 네. 우리는 바다가 좋아. 태어났으니까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70평생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향이죠. 터전이고. 터전이고. 네. 신경 쓰지 말고 오는 게 아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면
잠이 듭니다. 섬에선 땅이 제일 귀합니다. 작은 밭도 그냥 놀리는 법이 없는데요. 요즘 거문도는 온통 쑥밭입니다. 그러고 보니 12월이 코앞인데 쑥이 나네요. 너무 산. 금도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쑥이 있어요. 언제까지도 이렇게 쑥이? 지금 이렇게 하면 겨울에는 조금 덜 자라다가 네. 이제 뭐 1월달 되면 벌써 나오죠. 추운데도? 네. 한창 쑥이 자랄 땐 아이들 손까지 빌려야 할 만큼 바쁘답니다. 야, 니 나 뒤에 있잖아. 조심해. 빈혈이 착하다 잘한다. 우리 딸 손자고 저기는 우리 저 작은 며느리 손자고.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예. 쑥농사 하시는 거예요? 저기는 우리 영감인데 영감을 늦게 하네. 영감한테 쫓겨나갔네. 이댁 어르신이 뱃일을 그만두고 난 뒤 온 가족이 함께 쑥농사를 시작하셨다는데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라는 쑥이라 향이 좋답니다. 섬에서 바람은 공기처럼 익숙한 것이죠. 바람이 차가워지면 삼치를 손질에 걸어두고 겨우내 말립니다. 이렇게 지리로 말렸는데 키가 이거 한 달 정도 말렸어요. 이게 좀 기름이 있으니까 말리기가 힘들어요. 예, 이제 이렇게 말려갖고 이제 귀하니까 우리들은 이제 슬에 쪄서 먹고 보름에 쪄서 먹고 이제 이렇게 또 손님 오면 해서 주고 그래요. 삼치의 가장 큰 약점은 살이 물로 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며 말려두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답니다. 꽁치를 말린 과메기와 비슷한 원리인 거죠. 말린 삼치는 제사상에도 오를 만큼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말리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잘 못 말리면 못 먹게 되니까. 근데 날씨가 맛을 좌우하죠. 잘못 말리면 지방이 산패되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잘 말린 삼치는 그대로 찌기만 해도 맛이 좋다는군요. 조금 색다른 맛을 내고 싶을 땐 이렇게 숯불에 굽기도 합니다. 우선 가볍게 초벌구이를 한 다음 양념장을 발라 한 번 더 구워냅니다. 겉은 꼬들꼬들하고 속살은 부드럽습니다. 여기에 매콤한 양념장이 어우러져 어디서도 맛보기 힘든 거문도 별미가 됩니다. 거문도에선 큰일을 치르려면 삼치부터 챙깁니다. 이거 끓여가지고 이제 그걸로 간 맞춰갖고 우동해서 옛날에 결혼식 하나 장례식 하나 이럴 때 그 해갖고 이걸로 다시 해갖고 손님 너무 막 먹고 그래서 옛날 쑥이 한창 나올 때면 삼치로 육수를 내서 쑥을 넣어 국을 끓여 먹습니다. 향긋한 쑥 냄새가 물씬 나는 삼치 쑥국입니다. 않아요. 남편이 뱃일을 할 때면 같이 굴도 따고 해초도 캐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 육지로 나갔다 다시 돌아온 게 20여 년 전 일입니다. 아니 나는 안 오고 싶었어요. 여고 일하니까 오기 싫었고 우리 이제 딸 막둥이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대학 갈 그 무렵인데 그래 안 오려고 했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나 주민등록을 여기
면에다가 올려놨어요. 할 수 없이 따라왔어. 남편은 거문도에서 유명한 삼치잡이 어부였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돈은 벌었지만 섬에서 사는 건 늘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섬을 떠났어도 바다를 잊지는 못했습니다. 밥상에는 늘 섬에서 즐겨 먹던 음식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미역귀로 만든 음식입니다. 미역귀를 잘게 찢어 해산물을 넣고 볶다가 전분가루를 물에 풀어 넣습니다. 바닥이 눌지 않게 잘 저어주면서 걸쭉해질 때까지 끓이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미역귀찜. 미역귀찜? 여기 우리 말로는 나물이다 그래요. 미역나물이라는데 미역찜이라고 해요. 해초며 어패류며 채소며 무엇이든 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그건 뭐예요? 방아. 방아잎이요? 이 찜으로 안주인의 솜씨를 가늠하기도 했다죠. 집집마다 조금씩 첨가하는 재료는 다르지만 거문도 잔치상에 이게 빠지면 섭섭하다고 할 만큼 오래된 토속 음식입니다. 가족들이 가까이 살다 보니 모였다 하면은 음식 만드는 게 일입니다. 삼치살을 다지고 여기에 다진 쑥과 두부를 섞어 완자를 만듭니다. 삼치는 살이 잘 부서지기 때문에 다져서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제 커서 제가 살기로 하면서 결혼해서 그 맛이 먹고 싶어서 해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시간과 공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우리 인스턴트 식품에 물들어 있다가 하려니까 귀찮아서 안 되더라고요. 엄마의 정성이 지금 와서 좀 많이 느껴지죠. 고맙죠, 그래서. 네,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요. 이렇게 완자전으로 부쳐주면 그때는 잘 먹는다는군요. 네, 이렇게 삼치 완자를 육수에 넣어 끓이는 건 이댁 큰며느리의 아이디어랍니다. 맛을 보는 이분은 둘째 며느리신데 멀리 중국에서 시집을 오셨다는군요. 어때요, 완자? 맛있어요. 뜨거워. 기름 거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난 거 키운 것 같아. 맛있다고. 우리 친엄마가 저보고 한국 생선에 중국에서 보내려고요. 맛있어요. 어머니의 손에서 딸과 며느리로 넘어오면서 삼치 음식은 더 다양해지고 모양도 예뻐졌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지금보다 더 풍성한 밥상을 차려내겠죠. 그렇게 밥상 위에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니 맛은 더 커지고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쥐아빠 친구들 오면 항상 음식 해잖아요. 맛있다고 그래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어머니 솜씨 좋구만. 그러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음식 많이 배웠어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의 한 구절입니다. 상처도 시련도 거뜬히 이겨내는 용기를 그렇게 바다에서 배웁니다. 이 거문도에서 삼치가 많이 잡히는 이유는 그 난류를 따라서 삼치가 오고 가는 길목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거문도 바다를 오고 가던 게 삼치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150년 전에는 이 거문도를 오가던 배들, 그 중에서도 지구 반대편에서 찾아온
낯선 배들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뭘 찾아왔는지. 19세기 초 동북아 해역의 중요 거점이었던 거문도에 수많은 세계 열강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문도 사람들은 이 낯선 이방인들을 두려워하지만은 않았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기도 했고 친분을 쌓기도 했다죠. 거문도 사람들에겐 어쩌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기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거문도 바다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열린 또 하나의 문이었습니다. 완전히 최고야, 진짜래. 요즘 거문도 사람들에게 가장 낯선 풍경은 이 양식장일 겁니다. 제철이 오기를 기다려 파도와 싸우며 고기를 잡던 사람들에게 고기를 길러서 잡는다는 건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물이 상당히 깊을수록 고기가 큰 거죠? 예, 조류가 워낙 좋으니까. 조류가 좋아요. 조리가 좋다는 거는 물이 물살이. 굉장히 세다. 예, 물살이 세다. 거기서 견뎌내야지 고기가 맛있다. 예, 육질이 더 좋고. 거문도는 양식을 하기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죠. 자연산보다는 못하지만 오염되지 않은 데다 수심이 깊어 고기를 크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 이야, 그거 굉장하다. 어떤 녀석들이 자라고 있는지 구경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정말 삼치 못지않은 대물들이네요. 일단 크기가 엄청납니다. 5마리밖에 안 되는데 저 큰 통이 비좁아 보이는데요. 얼핏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돔이고요. 참돔. 예. 그다음에 이것도 돔입니까? 예, 이것도 돔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건 농어. 농어. 이게 몇 달이나 자라있기만 해서요? 이게 지금 7년 이상 키워야 됩니다. 7년? 예. 어휴, 세월을 다 먹고 살았네. 얘네.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니까 육질이 맛이 여기 수심이 깊은 데도 저려도 센 데다가 네. 이게 육질이 맛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잘생겼네 정말. 일본 사람들도 여기 와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이 고기를 먹어보고 손가락을 치켜서 이 한 마리를 키우는데 7년이 걸렸다니 양식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청도가 고향이라는 이분은 거문도로 시집 오기 전까지 바다 한 번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답니다. 여자분이 다루기에는 너무 생선이 커.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내륙지방에 살아서 바다를 모르고 살아서 처음에 시집 왔을 때는요 갈매기 소리도 굉장히 정겨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좀 어떤 때는 시끄럽다고 느껴져요. 갈매기 소리가 시끄러워졌어요 이제. 솔직한 얘기예요. 네. 20년 넘게 섬에 살다 보니 이젠 칼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배 있다. 순식간에 참돔의 한 접시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맛을 한번 봐야겠죠. 글쎄요, 맛을 표현하기에 저의 단어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짜다 쓰다 맛있다 뭐 이런 단어를 쓰기엔 좀 어렵고 그냥 바다 냄새가 입안으로 찬다. 상징적인 언어밖에 안 돼. 살이 보석 같아 보석. 네. 바다 위에서 먹으니 그 맛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군요. 그 내륙지방에서 워낙 고기를 안 먹고 자라서 이 생선을 안 먹었었어요. 회도 못 먹고 임신해서도 전혀 못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회 없이는 못 살 정도죠. 시집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을 감내한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제가요
제가 선생님 얼마나 노력하는데 촌에 사니까. 남편과 양식장을 하면서 희순 씨가 가장 신경 쓰는 일은 함께 일하는 식구들 끼니 챙기는 일입니다. 오늘은 방금 잡은 큼직한 참돔으로 한상 차리실 모양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회를 떠놓고요. 남은 뼈와 대가리로 어죽을 끓이신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최소한 고기를 5년이나 키워야 돼요. 6kg까지 도미를 키우려면. 그러면은 그래 놓으니까 이렇게 살이 단단해요. 살이 굉장히 억세요. 아니 저 뼈가 요 부분에 요 살이 맛있는 살이 있어요. 볼때기? 네, 볼때기 살. 어이구, 이거 아예 칼 대신 도끼를 사용하시네요. 그런데 일꾼들이 모두 외국인들이라 처음엔 생선 음식에 적응을 잘 못했다는군요. 우리 고향에 바다가 없어요. 아, 바다가 없어요? 네. 네? 많이 힘들네. 멀미 나서. 멀미 나서? 이틀 동안서 밥도 못 먹어. 이틀 동안 밥도 못 먹었어요? 예. 예. 그게 벌써 7년이 됐네? 아, 그죠? 빨라요. 빨라요? 예. 좋아요. 7년 전 이 먼 나라 작은 섬으로 찾아온 이방인들이 거문도 사람들에겐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싸는 거 먹어. 희순 씨 역시 자식들을 육지에 공부시키러 내보내고 살다 보니 가족과 떨어져 사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 이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서 쬐깐한 아이를 띄워놓고 왔어요.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애들을 낳고 그리고 저기 키웠는데 저도 여기 살면서 제일 아쉬운 게 자식들하고 같이 못 있는다는 거. 그게 제일 아쉬워요. 말도 서툴지만 음식에 적응하는 일이 제일 힘들었을 겁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했다는 위보 씨도 요즘은 직접 배워보겠다고 할 만큼 어죽 맛에 푹 빠져 있다는군요. 맛있어? 맛있어. 딱 맛있어. 딱 맛있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듬뿍 담겨 있으니 일하면서 먹기엔 아주 제격입니다. 고춧가루에 파, 마늘을 듬뿍 넣은 이 생선찜은 어떨까요? 제 눈에는 이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넌 조금 매울 건데. 아우, 너무 매워. 너무 매워. 그래, 너한테는 너무 매워. 역시 쉽지 않군요. 그래도 언젠가 매운맛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한솥밥을 먹고 살아온 지 어느새 7년. 말투가 비슷해지듯 입맛도 조금씩 닮아갑니다. 그러고 보니 희순 씨도 외국인 분들도 모두 거문도를 찾아온 이방인들이신데 이렇게 밥상에 둘러앉은 걸 보니 영락없는 식구입니다. 나이가 40이 됐건 50이 됐건 약간 우리 애들 같아. 그냥 그런 맛이에요. 좋아요. 거문도에서 진짜 그런 좋은 인연이었어요. 제가 거문도로 시집을 안 왔으면 못 만났겠죠. 거문도가 맺어준 좋은 인연. 바다가 길을 막았지만 거문도 사람들은 그 바다를 통해 다른 세상과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바다가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그 소중한 인연들이 그렇게 거문도 밥상을 더 크고 풍요롭게 채웁니다.
이 외딴 작은 섬에 크다는 뜻의 한자 이름이 왜 붙여졌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네요. 태양이 오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작별의 인사를 하는군요. 아, 누군가 그러더군요. 검은도라는 이름은 어쩌면 더 큰 세상을 향해서 열린 문이다.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요, 고개가 저를 이렇게 끄덕여집니다. 그 큰 문을 열고 듬직한 모습으로 찾아와 준 삼치. 이 겨울 우리의 밥상을 더욱 넉넉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추워질수록 삼치가 더 맛있어진다고 하니까 깊은 겨울이 더 기다려집니다.